전 세계 자동차 기업들이 한 회사의 문 앞에 줄을 섰습니다. 벤츠, BMW, 테슬라, 폭스바겐. 각국의 경영진들이 번호표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단 하나. 한국에서 만든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였습니다. 이 배터리를 손에 넣으면 단 10분 충전에 1000km를 달릴 수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은 현존 기술의 3배, 가격은 절반. 안전성까지 완벽한 이 기술은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판을 바꿔버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누가 먼저 계약하느냐에 따라 수십조 원의 미래가 갈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열기 속에 일본, 미국, 유럽의 대표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긴 줄의 끝에 한 사람은 복잡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줄은 앞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과거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입니다. 일본 최대 배터리 기업 J-파워에서 25년을 일해온 기술개발 상무 니시무라 켄타. 그리고 이 줄에 서게 된 이유는 불과 3년 전 제가 무시했던 그 한국인이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주세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인 거 아시죠?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일본 최대 배터리 기업 J-파워에서 25년을 일해온 기술개발 상무 니시무라 켄타입니다. 어릴 적부터 전자회로를 분해하며 자란 저는 배터리 기술만큼은 일본이 세계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우리 기술과 장인 정신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그 믿음은 지난 3년 전까지 조금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연구소장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종이장처럼 하얀 얼굴, 손에는 두꺼운 자료철. 그가 제자리 앞으로 다가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의 한 스타트업이 전고체 배터리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순간 제 귀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라니 우리가 10년 동안 수천억 엔을 쏟아부어도 끝내 성공하지 못한 바로 그 기술이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에너지 밀도는 우리가 개발한 시제품의 3배, 충전 시간은 10분. 가격은 절반 이하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는 숫자였죠. 혹시 조작된 자료가 아닌지 장난은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책상 위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홍보팀장이었습니다. 로이터와 블룸버그가 동시에 보도했습니다. 테슬라와 BMW가 그 회사와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저는 곧장 컴퓨터를 켜고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화면 속 헤드라인은 제 눈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전고체 배터리로 일본 제치다. 사진 속 무대에는 젊은 여성 CEO가 서 있었습니다. 김아린. 5년 전 설립된 작은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직원은 고작 200명. 우리 연구소 인원만 2,000명이 넘는데 그 10분의 1 규모의 회사가 우리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회의실로 향하는 제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문을 열자 이미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카모토 회장이 저를 향해 물었습니다. 니시무라 상무, 이게 사실인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위기는 숨이 막히게 무거웠습니다. 영업 담당 상무가 차트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토요타, 닛산, 혼다 모두 그 회사와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얗게 비었습니다.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우리를 버리고 한국을 택한다면 우리는 전기차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사무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하늘은 맑았지만 제 마음은 폭풍이 몰아치는 듯 했습니다. 10년 동안 이뤄낸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 한구석에 3년 전 국제 배터리 컨퍼런스에서 마주쳤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김아린. 그때 그녀가 제안했던 공동 연구를 저는 비웃으며 거절했습니다. 그때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결정이 칼처럼 제 가슴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연구소에 남았습니다. 사무실 불빛은 하나둘 꺼지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더 밝아져만 갔습니다. 아니, 밝다기보단 번쩍번쩍하며 불안과 후회가 번갈아 몰려왔습니다. 10년간의 연구와 실패, 그 안에서 흘린 땀과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우리는 늘 기존 방식을 조금씩 손질하며 개선하는 데만 몰두했습니다. 그게 안정적이고 안전하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알았습니다. 그 신중함이 혁신을 가로막았다는 것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 이름을 보고 잠시 숨이 멎었습니다. 김아린. 3년 전 국제 배터리 컨퍼런스에서 만났던 그 한국 연구원.
당시 삼성 SDI 소속이던 그녀는 새로운 전해질 소재에 대한 공동 연구를 제안했었죠.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은 아직 기초 연구 수준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 한마디로 대화를 끊었습니다. 그때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말을 잇지 못하고 조용히 돌아서던 뒷모습.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아린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내일 기자회견 전에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일본 시장 진출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녀의 말은 제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했습니다. 이미 몇몇 일본 자동차 회사와 공급 계약을 논의 중입니다. 말끝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불길한 예감이 목을 조였습니다. 다음 날 기자회견장은 인산인해였습니다. 세계 각국의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김아리는 단상에 서서 일본 시장 진출 계획을 또박또박 발표했습니다. 그 순간 일본 전역의 뉴스 채널이 일제히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우리 회사 주가는 하루 만에 20% 폭락했습니다. 오후 비서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토요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년부터 배터리 구매량을 절반으로 줄이겠답니다. 그 한마디가 칼처럼 날아왔습니다. 닛산과 혼다에서도 같은 통보가 왔습니다. 이제 일본 자동차 산업의 심장이 한국으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회의실 불을 켠 채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 테이블 위에는 그동안의 성과 자료와 특허 문서들이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10년간 우리는 기술을 지켜왔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한국이 파고든 것입니다. 며칠 후 저는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보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중국 CATL 부사장 왕이었다. 그는 니시무라 상무 우리와 손을 잡읍시다. 한국을 견제해야 합니다. 그 한마디의 의도가 훤히 보였습니다. 한국 기술을 견제한다는 명목 아래 우리 기술을 가져가려는 속셈이겠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당하지 못한 방법은 쓰고 싶지 않습니다. 짧은 침묵이 흐르더니 왕 부사장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 선택 후회하게 될 겁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과거의 저라면 당장의 이익을 위해 손을 잡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날 저녁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발신자는 김아린의 보안팀장이었습니다. 최근 중국 해커들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 기술을 노리고 있습니다. 제이파워도 공격받고 있더군요. 그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보안 패치를 공유하겠습니다. 설치하면 공격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경쟁사인 한국 회사가 우리 보안을 돕는다고요. 일본 기업 문화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빗줄기를 보면서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로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직함과 철학으로 승부를 걸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사카모토 회장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한국과 손을 잡아야 합니다. 그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니시무라 상무 자존심은 어디에 두고 그런 말을 하나. 저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자존심으로 회사가 살아남을 수는 없습니다. 기술은 국경을 가리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워야 할 건 기술뿐 아니라 그들의 정신입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자존심이 아니라 생존과 성장이 우선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길의 시작에는 반드시 한국과의 협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며칠 후 저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비행기 창문으로 본 하늘은 맑았지만 제 가슴속은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한국 본사를 직접 찾아가겠다고 결심했지만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한국 기업들이 일본에 와서 기술을 배우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이제는 정반대의 상황이 된 겁니다. 택시를 타고 판교 테크노밸리에 도착했습니다. 회사 건물은 생각보다 단출했습니다. 10층 남짓의 현대식 건물 한 채. 하지만 주차장에는 각국의 외제차들이 빼곡히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벤츠, 아우디, BMW, 포르쉐. 세계 유수의 자동차 회사들이 모두 여기에 와 있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번호표를 뽑은 사람들이 대기실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독일, 미국, 중국, 그리고 일본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도 번호표를 뽑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전광판에는 대기 인원 14명이라는 숫자가 떠 있었습니다. 예약이 없었던 저는 취소가 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기실 한쪽 벽면에는 세계 지도와 함께 표시된 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점들은 LG, SK, 삼성 SDI가 세운 해외 배터리 공장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미국, 유럽, 동남아, 인도. 한국은 이미 세계 곳곳에 공급망을 완성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일본이 국내 시장과 아시아 일부에만 의존해온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오후 3시가 조금 넘어 드디어 제 번호가 불렸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김아린이 앉아 있었습니다. 3년 전 컨퍼런스에서 만났던 그 표정, 그 눈빛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김아린 대표.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는 숨을 고르고 준비한 말을 꺼냈습니다. 협력을 논의하러 왔습니다. 기술 제휴든 합작 투자든 어떤 형태든 좋습니다. 김아린의 입가에 엷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조롱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오래된 기억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3년 전 제가 제안했을 때는 거절하셨잖아요. 그 말에 저는 한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당장은 어렵습니다. 이미 생산 능력이 가득 찼습니다. 아마 최소 2년은 기다리셔야 할 겁니다. 2년이라는 시간, 그때까지 회사가 버틸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매달리는 건 의미가 없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나서며 저는 묵직한 패배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제가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는 싸움이라는 것을. 김아린은 제이파워와의 협력이 어렵다고 했지만 대신 공장과 연구소를 둘러볼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어쩐지 그 속에는 직접 보고 느껴보라는 자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바로 수락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제 기술적 호기심이 자존심보다 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판교에서 조금 떨어진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겉모습은 평범한 회색 건물이었지만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첫 번째로 안내받은 곳은 전고체 배터리 생산 라인이었습니다. 투명 방음벽 너머로 로봇 팔들이 나노 단위로 움직이고 있었고 공정 하나하나가 완전히 자동화돼 있었습니다. 작업자는 최소 인원만 투입되어 공정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공정 속도였습니다. 기존 일본 방식보다 30% 이상 빨랐고 불량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김아린은 핵심 공정을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고체 전해질 제조 방식을 완전히 새롭게 설계했습니다. 기존의 고온 공정이 아니라 화학적 접근을 택했죠. 그 한마디에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10년간 우리가 풀지 못한 문제를 그들은 전혀 다른 길로 해결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안내받은 곳은 안전성 실험실이었습니다. 한 연구원이 완충된 전고체 배터리를 망치로 3개 내리쳤습니다. 배터리는 찌그러졌지만 폭발도 발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어 불꽃이 이는 화염 속에 넣었지만 역시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100% 안전합니다. 이게 진짜 게임 체인저죠. 김아린의 말이 귓가에 오래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은 회의실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엔지니어들이 있었습니다. 미국, 독일, 인도 그리고 일본인까지. 그중 한 명은 우리 회사에서 몇 년 전 이직한 다나카였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니시무라 상무. 그의 표정은 밝았고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여기선 제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알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부러움과 안도 그리고 뒤늦은 후회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연구소 견학이 끝날 무렵 김아린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000번 실패하면 1001번 도전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인재라면 국적을 가리지 않고 모십니다. 그 순간 저는 왜 한국이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지 비로소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기술만 빠른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과 아이디어를 대하는 태도부터 달랐습니다. 연구소를 나서며 저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을 되찾았습니다. 도전하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변해야 한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연구소를 나와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은 온통 복잡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에 대해 확신이 없었습니다. 아니, 더 솔직히 말하면 불신에 가까웠습니다. 그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15년 전 저는 일본의 배터리 연구원으로서 동남아와 한국, 중국 시장을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한국의 한 부품 공급업체와 거래를 진행했는데
약속한 납품 기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품질 검수에서 불량이 30% 이상 나왔죠. 그 사건은 제 경력에 큰 타격을 주었고 상사에게 심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저는 한국 기업은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을 마음속 깊이 새겨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출장에서 만난 김아린과 그녀의 팀은 그 모든 편견을 산산이 부숴버렸습니다. 그들은 약속한 시간보다 더 빨리 자료를 준비했고 기술적인 질문에도 즉시 명확한 답을 줬습니다. 연구소의 엔지니어들은 하루 종일 미소를 잃지 않았고 자신들의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뚜렷했습니다. 거기엔 변명도 핑계도 없었습니다. 오직 결과와 실력 그리고 책임감뿐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김아린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내일 아침 광명 공장을 보시죠. 연구소와는 또 다른 모습이 있을 겁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경쟁사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광명 공장에 들어서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이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작업복은 깨끗했고 현장에는 먼지 하나 없었습니다. 작업자의 손길과 로봇 팔의 움직임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우리 목표는 단순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오래가는 배터리를 만드는 것. 현장 매니저의 말이 뼛속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15년 전 제가 만났던 한국 기업은 예외였을 뿐이라는 걸.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이들은 그 예외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극복해온 사람들이라는 걸. 숙소로 돌아가는 길 창밖에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그림자를 지울 때가 됐다. 이 사람들과 함께라면 일본의 배터리 산업에도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다.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 작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편견은 경험으로 쌓이지만 깨지는 순간도 경험에서 온다. 광명 공장을 둘러본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본 본사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비행기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는 순간까지도 머릿속이 어수선했습니다. 출장 전에는 이곳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한국의 약점을 찾겠다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지금 제 가방 속에는 약점이 아니라 가능성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도쿄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본사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임원진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면서 제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한국 기업을 단순한 경쟁 상대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로 고려해야 합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은 눈살을 찌푸렸고 일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를 오래 알아온 사토 전무가 물었습니다. 니시무라 상무, 이건 당신답지 않은 제안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하나씩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광명 공장의 효율성, 판교 연구소의 혁신,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 우리는 지금까지 품질과 안정성에서 우위를 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무시하면 5년 안에 시장 절반을 내줄 겁니다. 발표가 끝났을 때 회의실 공기는 묘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몇몇 임원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사토 전무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당신 말대로라면 먼저 접촉해보는 게 좋겠군요. 가능성을 열어둡시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회사에서 나와 혼자 도쿄 거리를 걸었습니다. 불빛이 번쩍이는 신주쿠의 빌딩 숲 사이에서 판교의 연구소와 광명의 공장이 떠올랐습니다. 그곳의 사람들, 자신감 있는 눈빛, 그리고 실패를 발판 삼는 그들의 자세. 그것은 제가 일본에서 점점 잃어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김아린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다시 만나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답장은 곧 왔습니다. 언제든 환영합니다. 이번엔 더 많은 것을 보여드리죠. 메일을 읽으며 저는 알았습니다. 이번 변화는 단순한 출장 보고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그리고 제 안에서도 일본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도 뭔가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몇 달 뒤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출장 가방이 아니라 협약서와 공동 프로젝트 계획서를 들고 왔습니다. 김아린과 저는 서울 도심의 한 회의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한강과 빌딩 숲이 이번 만남의 의미를 더 크게 만들어주는 듯 했습니다. 니시무라 상무, 이렇게 빨리 다시 뵐 줄 몰랐습니다. 김아린의 미소 속엔 자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방문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함께 만드는 미래의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일본과 한국이 공동으로 차세대 배터리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프로젝트는 양국의 기술력과 생산 노하우를 결합해 전기차 시장에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본사에서는 처음엔 회의적이었지만 제가 가져온 데이터와 현장 보고서 그리고 한국 측의 제안에 설득당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을 마친 뒤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몇 달 전 이 도시를 처음 방문했을 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한국을 평가절하했고 마음속에 오래된 불신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곳에서 함께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정밀한 품질 관리와 한국의 빠른 실행력은 서로를 보완하며 시너지를 냈습니다. 양국의 젊은 엔지니어들은 서로의 언어는 완벽히 몰라도 도면과 수치 앞에서는 완벽히 소통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기술이라는 공통 언어가 모든 장벽을 허무는 듯 했습니다. 프로젝트 발표회 날 저는 연단 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경쟁보다 협력이 더 큰 가치를 만든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배웠습니다. 편견은 깨질 수 있고 과거의 실망은 미래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행사가 끝나고 기마린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니시무라 상무님, 이제는 저희를 경쟁자가 아니라 동료로 봐주실 건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건 절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날 밤 한강변을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경험은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꾼 것뿐 아니라 일본과 한국의 관계에도 작은 불씨를 지폈다고, 그리고 언젠가 이 불씨가 더 큰 빛으로 타오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기반으로 각색하고 재구성해서 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시면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들려주세요.